안녕하세요 여러분, 100억 부자 챌린지의 꿈나무입니다. 이번엔 제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주식 언박싱입니다. 보통 이제 언박싱이라고 하면 명품 가방, 옷, 최신 전자기기 이런 것들을 사고 그것을 같이 개봉해보는 그런 영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이신 김점부님은 본인의 가계부를 언박싱합니다. 본인이 돈을 어떻게 쓰고 얼마나 모으는지를 오픈하면서 시청자들이 자극을 얻고 더욱 짠테크를 열심히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계부 언박싱을 하는데요. 여러분, 가계부 언박싱 너무 신박하지 않나요? 저는 거기서 힌트를 얻었고 그래서 주식 언박싱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제 1월 새해잖아요. 그래서 저번 12월 달에는 제가 어떤 주식을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몇 주나 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주식을 왜 샀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보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직장인이라서 막 주식을 몇십 주, 몇백 주씩 이렇게 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그런 영상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주식을 따라 사시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로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2월에 가장 먼저 산 주식은 무엇일까요? 짜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12월 15일 79만 9천 원에 한 주를 매수했네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왜 샀을까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빠른 설명을 위해 앞으로 삼바라고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삼바는 제약회사입니다. 제약회사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와 그 개발한 약들을 주문받아 대량으로 생산해주는 위탁 생산회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삼바는 위탁 생산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삼바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삼바의 세계 최대 생산기지 제4공장이 인천 송도에서 착공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착공 완료 시 4공장의 생산량은 약 25만 6천 리터 정도 됩니다. 현재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생산 시설이 바로 삼바 3공장인데요. 우리나라 최대 아닌 세계 최대입니다. 3공장이 18만 리터 정도인데 이게 그 기록을 또 삼바가 4공장을 세우면서 깬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장의 면적이 어느 정도이냐? 총 연면적이 약 7.2만 평 정도입니다. 근데 현재 삼바의 1공장, 2공장, 3공장은 전부 합친 연면적이 7.3만 평 정도입니다. 또 삼바의 1공장은 3만 리터, 2공장은 15만 4천 리터, 3공장은 18만 리터입니다. 4공장이 가동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생산량은 총 62만 리터까지 늘어나는데 이는 글로벌 전체 CMO 생산 규모의 30%에 해당합니다. 삼바의 4공장 증설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냅다 공장만 지어놓고 수주가 안 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삼바는 지금 수주 파티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만 총 1조 7천억 원 수주를 했는데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2019년 삼바의 수주액은 3,789억 원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한 거죠. 게다가 현재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바이오 제약 산업은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삼바가 무서운 속도로 크고 있는데 시장 자체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지난 10월 별세하신 이건희 회장님은 자신의 모든 업무 지시와 통화를 비서실장에게 녹음하게 했는데요. 녹음 테이프를 남겨놓아 자신의 지시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녹음 테이프에 이건희 회장님은 반도체 이후 미래 먹거리로 제약 산업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분명히 미래 먹거리로 제약이 꼽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약주 중에서도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최소 10년 이상 가져갈 생각으로 하나씩 사모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리스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업종 퍼가 109 정도인데 산반은 대략 240에서 250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고평가 논란이 들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장 가능성을 더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사모아갈 예정입니다. 워낙 단가가 비싸서 많이 사지 못할 것 같긴 한데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이 줍줍해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2월 17일 삼성전자 72,800원에 3주, 3전 후 68,700원에 3주를 매수했네요. 12월 22일에 3전 후를 68,300원에 5주, 3전을 73,100원에 2주, 또 72,600원에 2주, 총 3전을 7주, 3전 후 8주, 도합 15주를 총 157,400원에 매수했네요. 2021년은 3전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분들이 슈퍼 사이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앞으로 많이 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평소처럼 꾸준히 사모아갈 예정입니다. 실적, 성장성, 배당까지 세 가지를 한 번에 갖추고 있잖아요. 괜히 적금전자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너무 가파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애플이나 다른 경쟁사들과 단순하게 계산해 봤을 때 아직도 저평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하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완만하게 조금씩 꾸준히 올라주는 건데 이러다가 큰 하락기를 또 맞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안 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2월 22일 알파벳을 1725불에 한 주 매수했네요. 원화로는 약 186만 3천원에 매수했습니다. 여러분, 구글의 지주회사가 알파벳인 거 다들 아시죠? 편의상 그냥 구글이라고 하겠습니다. 구글은 주당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월급쟁이 입장으로 한 주 사는 것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제가 구글을 산 이유는 앞으로 구글이 훨씬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료는 구글의 매출 구조입니다.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구글의 70%는 광고 수익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항공사, 호텔, 온라인 여행사 등의 광고가 줄어서 2분기 매출이 평소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3분기에도 매출이 많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구글의 매출은 강력하게 반등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4% 증가했으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입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구글에 속해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유튜브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체감하고 있고요. 주변에 스마트폰 쓰면서 유튜브 안 하시는 분 몇 명이나 있나요? 이 유튜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2%나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저는 앞으로 유튜브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유튜브 창작가로 활동하니까 어떻게 보면 구글에 투자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글이 또 매력적인 이유가 구글이 하고 있는 다양한 다른 사업들도 보이는데요. 잠깐 살펴보자면 이 외에도 구글의 꿈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구글을 파고들어 조사하다 보면 건드리지 않는 분야가 없고 이러다 미래에는 정말 구글의 세상이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알파벳은 이 매출이 거의 없거나 적자인 사업들도 계속 키우고 있는데요. 이 모든 사업을 다 합쳐도 매출 규모가 0.4%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지금 구글처럼 큰다면 어떻게 될까요? 향후 미래에 구글이 얼마나 성장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글에도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바로 반독점법입니다.
미국에는 독점을 금지하기 위한 법이 있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은 웬만한 독점법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벌금을 내왔고 앞으로도 낼 예정입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는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책적인 문제나 규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점 때문에 구글의 주가 상승이 더딘 면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앞으로 구글의 투자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워낙 단가가 비싼 만큼 자주 사지는 못하겠지만 주가를 너무 신경 쓰지 않고 한 주 한 주씩이라도 꾸준히 모아갈 예정입니다. 구글이 꿈꾸는 미래를 그려보면 안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